그러니까 제가 공화당 관계자라 생각하면 박사님 진짜 예.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혈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밤에 트위터 올려가지고 이스라엘 욕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과 네. 밀착 관계가 되어서 이란 전쟁 헤쳐나가고 있는데 네네. 아 그럼 누구랑 이거 소통을 해볼까? 여당 대표 누구야? 띡 보고 하겠죠. 아 그 사람 옛날에 미국 대사관저에 불지르려고 했던 테러범입니다. 아 그 여당 대표 패스. 그럼 대한민국 총리 누구야? 아 그 사람 청와대에서 중국 칭화대에서 이상하게 항의 받고 그 사람 뭐 친형이 그 미군 점령군이라고 꺼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와중에 공화당 인사들이 물밑에서 조용히 보안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너네 한국 요새 왜 그러니 할 수 있는 인사가 장동혁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정이 이렇게 늘어난 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를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미국이 인정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대목에서 장동혁 대표가 귀국 보고에서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네. 그냥 레토릭이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하고 한 라인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한 라인. 네. 한 라인, 그러니까 전화번호 땄다 이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무슨 갑자기 사고가 터지면 누구랑 얘기를 해야 이 진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라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하나 발견됐다. 그게 몇 달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장동혁이다. 확실한 자유파고 확실한 아주 근본적인 그 크리스찬이다. 자기들하고 모든 면에서 다 이게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미국 사회는 또 종교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도 장동혁 대표와 통하는 게 많았을 텐데 공화당 네. 정치인들. 근데 여기서 정청래가 자살골을 넣었습니다. 뭐라고요? 영킴 의원이 있습니다. 어.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이고 네. 미국 의회 아태 소위위원장,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담당하는 분이에요. 우리로 네. 치면은 외통위원장 같은 거죠. 아하. 아시아 담당에. 자기는 옛날에 국회의원으로 가서도 만났다. 장동혁 왜 못 만났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요. 이런 페이스북을 올립니다. 영킴 위원장과는 14일에 만나서 논의했다. 그러면서 여기 이영애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정청래한테 그대로 한 방 먹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재기발랄함과 언론사 온라인에 바이럴이 많이 될 수 있는 대응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뭔가 미국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온 느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래요. 영킴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죠, 아마? 네. 아, 공화당이네요, 공화당. 아, 공화당이에요? 네. 영킴이? 네네. 그럼 더 잘 됐네. 음. 그래서 이제 평의원이 가면 뭐 이리저리 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지인들을 중간에 넣어서 만나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의원들 사절단으로 가면 보통 그런 일정들이 매니징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 맥락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청래가 시비 거는 거 저런 거 하나 가지고 뭐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정청래 하나면은 아마 개무시하고 말았을 텐데. 워낙 언론들이나 뭐 친한계나 뭐. 예.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공화당 하원의원을 제가 민주당을 착각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런 식의 대응이 좀 불가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이 방미 일정 중에 장동혁 대표를 힐난했잖아요. 예. 돌아오면 거치 고민하라고. 음. 그러니까 그 질문이 또 기자간담회에서 나와요. 장동혁 대표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거치는 제가 결정하겠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당 공천 관련해서 여러 논란과 잡음이 많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현진 거치에 관한 이야기하지 않는다. 각자 위치에서 각자 잘하자라고 한 방 탁 먹였습니다. 사실 지금 막 8박 10일 방미 일정 마치고 온 대표한테 거치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폐악질이죠. 네, 폐륜이죠, 폐륜. 뭐 더 얘기할 건 없겠고요. 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장동혁 대표가 말로만 한 방 먹인 게 아니라 네. 서울시당이 의결한 공천안 18건을 국민의힘 최고위가 보류했다고 합니다. 예. 이걸 가지고 배현진 의원이 또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심각한 겁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이상규 위원장이 있는 성북만 해도요. 예. 이상규 위원장이 서울시장 경선 출마하려고 당협위원장을 내려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북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 다 컷오프 시키고 민주당 도와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단수 공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규가 싫어할 만한 사람만 다 공천시킨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최고위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8박 12일간 이제 한국을 비웠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공관위가 시도당 공관위가 놀았던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쭉 공청 작업을 해서 장동혁 대표가 오자마자 최고위에 안건으로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가 의결을 해야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배현진의 서울시당만 아니고 경기도당, 그러니까 김성교 위원장이 이끄는 경기도당, 네. 또 뭐 인천은 저 쾌도남마 박종진 위원장이 이끄는 그렇죠. 인천시당에서 다 공천 관련된 안을 올렸어요. 네. 근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김성교 위원장이 이끄는 경기도당 있잖아요. 네. 서울시보다 더 많아요. 31개 시군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한 건 이의 없이 다 통과시켰어요. 그건 나름 합리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인천은 10개 안건 중에 1개만 보류했어요. 나머지 9건은 오케이 시당 결정대로 하. 네. 세종시도 전원 세종시당이 올린 거 그대로 그렇게 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서울시만 18건을 보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당 위원장 이준배 위원장, 인천시당 박종진 위원장, 그다음에 경기도당 김성교 위원장,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 굉장히 넓고 뭐 다양하지만 어쨌든 합리성과 원칙을 가지고 최고위에서 다 의결해 줄 정도의 공천 과정을 밟은 거예요. 네. 그런데 서울시 배현진이만 18건을 보류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 18건을 장동혁 대표가 찝는 게 아니라 네. 그 민원이라던가 투서라던가 항의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18건을 속간했다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이번에 서울에 출마한 사람들이 임시 조직까지 만들어 가지고 항의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배현진이와 또 공관위 부위원장으로 지금 장진영이라고 동작위원장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기자들이 그 입장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사람은 다 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호개인 쪽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빼.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가스라이팅 하듯이 여러 번 면접 과정에서 질문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이제 마치 십자가 밟기 같은 식으로 이것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보도 있어요. 매일신문에서 보도했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상 검증하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네. 여러 번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 장동혁 대표 지지합니다 그러면은 탈락할 상황이야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공천을 했다고 이 서울시당의 공천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주장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럴 바에야 서울시당 없애버리지. 그냥 중앙당에서 다 하는 게 낫지. 놔뒀으면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서울시당은 어디 헌법에 써있는 조직이냐. 법률에 써있는 조직이냐. 아니거든요. 그냥 당이 임의적으로 우리 당원 당규에 의해서 그냥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저게 완전히 중앙당 따로 서울시당 따로 당내 당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오세훈이가 중앙당 지도부와 관계없이 지가 별도로 독립 무슨 선대위 만들어서 자기가 선거 치를 테니까 장동혁 대표는 근처에 오지도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앙당과 당원 당규도 무시하고 지것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들이니까 네. 정치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지것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나가서 해라 그러면 탈당해서 해라 나가서. 그건 누가 신경 쓰냐. 한동훈이처럼 쫓겨나든지 지발로 걸어 나가든지 해서 지가 선대를 꾸리든 뭘 하든 알아서 해라. 이 정도의 결단을 지금 나는 이 선거 이제 불과 한 40여일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그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차라리 동훈당을 만들든가. 네. 제가 농담 삼아 가발 안 썼당 이런 당 만들라고 하는데. 그거 괜찮네. 무슨 당이든 만들어서
밖에서 하든가. 당 차려 나갈 용기는 없으면서 왜 이렇게 분란을 많이 만들고 해외 출장 나온 아버지한테 월급 이거밖에 안 받았어요라고 폐악질 떠는 그 페루나처럼. 그거 재밌네. 안 썼당. 네. 그거 괜찮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가발 썼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발 안 썼당. 그래. 안 썼당. 괜찮네. 근데 요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지금 배현진과 친한 게 오세훈이 눈의 가시처럼 견제하는 서울의 정치인이 조정훈 의원이거든요. 네. 이번에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졌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조정훈 의원한테 공천 못 받은 쪽에서 일방적으로 은혜성 뉴스를 터뜨리니까 네. 서울시당에서 마포 공천에 조정훈 배제시켰어요. 음. 근데요. 그리고 나서 뉴스가 떴는데 오히려 배현진 의원 지역에서도 네. 당협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현직 시구위원으로부터 현금이 거쳤다는 주장이 제기됐거든요. 그렇죠. 이거 기사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조정훈 저격하고 조정훈 확인도 안 하고 밀어낸 서울시당이 이 정도 기사 터졌고 의혹 터졌으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시당 위원장이고 뭐고 간에 공천 과정에서 다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 배현진이도 그렇고 저 조정훈이 마포 지역인데 마포 가불에 옆에 함흥경이도 그렇고 네. 또 저 송파 옆에 강동구 있잖아요. 네네. 거기 전주에도 그렇고 뭐 네.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건 의혹이니까 팩트 체크는 해봐야 알겠는데 지금 뭐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지금 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은 좀 팩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적어도 똑같은 기준은 적용을 해야죠. 네. 똑같은 기준은. 그리고 이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이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다른 당협위원장에 비해서 더 책임이 무겁죠. 그렇죠. 더 큰 권한을 가진 자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장동혁 대표가 강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무감사를 그 명령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고 당무감사 이야기는 어떤 건가? 네. 장동혁 대표가 돌아와서 정청래한테는 저 이거 참 시원해서 자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보여드리게 되네요. 너나 잘하세요를 날렸는데 배현진한테도 네. 각자 위치에서 각자 잘하자. 너나 잘하세요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해당 행위의 주도자 비례대표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칼을 빼들었는지 저희 30초만 광고 보고 올 텐데요. 네. 6,500분 한 분도 남김없이 30초 광고 동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장동혁 대표 다시 한번 봉인해왔던 당무감사의 칼을 뽑았다. 그 이야기 2부에서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초만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1962년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오직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일념으로 나라를 일으킨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이 직접 집필한 전집을 저희가 새롭게 편집해서 웰콩TV 시청자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전집 6권 한 세트인데요. 서점가 15만원 상당인데 택배비 포함 65,000원에 저희 시청자분들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고 또 자녀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로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 격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승만 대통령 지금 이제 뭐 개나 소나 다 욕하는 그런 레벨까지 이제 해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까지 그렇게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도저히 이거는 안 되거든. 얘기했다간 지네가 뒤치기 당하거든. 여기 보이는 이 전집인데요. 박정희 여러분 010-9939-1141로 네, 상담 및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집 특별 할인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 구독 다 누르셨을 거라 믿고 2부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도 뉴데일리 단독 보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비례대표 진종호 의원이 부산에 거처를 마련했대요. 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부산에 거처 마련한 이유가 한동훈 돕겠다는 이유랍니다. 지가 지입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동훈이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에 네. 뭐 부산의 구포시장이나 대구의 서문시장 갈 때 따라간 거랑 부산 북갑에 전입신고하고 보궐선거 나오겠다고 하는 걸 도와주는 건 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박사님. 그렇죠. 이거는 너무 심각한 해당 행위인데 돌아오자마자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지방선거까지는 당무감사 윤리위 징계 다 봉인해두겠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당무감사실에서 사실관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네. 한동훈이가 뭐 출마와 관계없이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어쨌든 당 밖에 네. 사람이긴 하지만 뭐 정치인이라고 해서 뭐 꼭 당 안에 있는 사람만 만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많이 속이 보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출마와 관계없이 한동훈이가 뭐 밥 먹자 그러는데 밥같이 먹고 하는 것까지 해당 행위로 징계하는 것은 뭐 그것은 너무 좀 심하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는
부산 북갑에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갑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순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북갑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후보를 낼 거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가 있는데 당 밖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순간 이제 명백한 그리고 아주 심각한 해당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전쟁터에서 총을 거꾸로 든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진종호가 한동훈이 출마하는 부산 북갑의 거처를 그쪽으로 옮기고 뭘 돕겠다고 하는 그 순간 해당 행위를 이적행위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제 한 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 이거 중징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일이 한 일주일 전에 벌어졌었는데 네네. 예,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일을 당무실 감사를 하라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 정치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일인 게요. 여러분 제가 한동훈과 케이스는 다르지만 정말 억울하게 공천 취소당하고 무소속 출마했었잖아요. 네. 그때 저 도와주는 시의원, 구의원들 다 탈당하고 도와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분들은 너무 죄송하게도 아직까지 복당이 안 돼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지역구에 친한 게 정현우 의원이 반대해서. 음. 그러니까 그 정도 무게감을 가진 사안인데 네. 진종호 의원이 탈당 안 하고 그냥 도와주다가 아무 징계도 안 받고 배지 유지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간판을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다 지 맘대로 나가서 무소속 돕고 그냥 민주당도 돕지 그래. 맞잖아요. 이건 내 소신이다. 민주당 돕는 게 더 낫다. 민주당 도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간판을 유지하고 있느냐 마느냐가 걸린 저는 중대 사안인 것 같아요. 중대하죠. 네. 더구나 저 진종호라는 자가 저게 비례대표 아닙니까? 네. 비례대표는 지 개인 경쟁력은 빵 0이에요. 0. 당에서 배지 달아준 거잖아요. 그냥 정당 투표를 찍은 국민들의 표에 의해서 저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정당표, 국민의힘을 찍은 우리 유권자들의 표에 의해서 국회의원 달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을 배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역구는 나는 지역 유권자로부터 나는 선택을 받았어.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다니는 수가 가끔 있어요. 또 내 개인 경쟁력으로 내가 한 거야. 네. 이렇게 껍죽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죠. 네. 진정호 같은 비례대표는 더욱이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호는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거를 제명을 시키면 저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가요. 무소속 의원이 되는 거죠. 네. 예. 그것도 왜 그러냐면 정당에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지 의지와 관계없이 쫓겨나니까 국회의원을 유지한다. 그런데 정당에서 뽑혀놓고서 그 정당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발로 버린다. 이거는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정당에 귀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징계, 그러니까 제명을 해가지고서 진종호 좋은 일 시켜줄 이유는 없어요. 한동훈이 좋은 일 시켜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3년, 탈당이나 탈당 권유나 그 제명 말고는 가장 센 게 당원권 정지인데 그것도 1년, 2년, 3년, 6개월, 3개월도 있습니다만 3년까지가 제일 높은 징계거든요. 당원권 정지 3년 동안 때려놓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다니지만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음번 총선에서는 자연스럽게 당원권 정지 상태니까 공천 받는 게 아예 불가능해지고 네. 그게 싫으면 본인이 의원직 날려놓고 나가겠죠. 네. 그럼 나가면 이제 그냥 백수로 한동훈이랑 똑같이 그냥 일반 시민 백수로 지가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신경 써요? 근데 그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허은하라고 기억하시죠? 네, 예. 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그거 지금 저쪽 이재명이 똘마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밑에서 국민통합 비서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허은하가 옛날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돕겠다고 나올 때요. 네. 탈당하고 배지 던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허은하는 철새긴 해요. 네. 여기서 배지 받았다가 개혁신당 갔다가 민주당 갔다가. 근데 이 진종호나 친한계가 하는 행위는 네. 허은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허은하보다 못하지. 허은하는 적어도 배지 떼고
몇 달이지만 탈당하고 나갔어요. 뭐 그게 몇 달은 안 돼요. 뭐 근데 몇 달 안 하여튼, 되지만. 예, 몇 달 안 되지만 그래도. 근데 어떻게 진종호나 친한계는 허은하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허은하보다 못하지. 이거를 그냥 두고 보면 공당이 아니다. 예. 이걸 그냥 두고 보면 저 도와줬던 시구위원들은 왜 계속 무소속이어야 되고 왜 계속 복당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이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북구에서 지역을 바닥을 빡빡 기고 있는 박민식 전 장관이 네. 오늘 페이스북으로 엄청 센 글을 올렸어요. 한동훈 대구 기웃거리다가 난데없이 날아와서 보수 승부처 회방 놓는 건 정치 기생이다. 이게 무슨 보수 재건이냐, 보수 회방이지. 그리고 무슨 명분으로 북구에 왔냐. 또 일각에서 박민식은 결국 한동훈이랑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절대 단일화 안 하고 삼자구도 완주해서 이길 거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 네. 이 한딸들이 박민식 페북, 박민식 인스타 찾아가서 막 댓글 달고 악플 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센 입장을 낸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북구갑 선거 구도 좀 요동치고 바뀐다고 봐야겠죠, 박사님? 그 박민식은 그 북구에서 지금 그 출마한 이 북구에서 북구갑에서 4번 출마를 해가지고 4번 출발해서 2승 2패 했죠. 상대가 전재수였어요. 네. 4번 다. 4번 다 전재수였고 그래서 처음 2번은 박민식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재선이 된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전재수가 이겼어요. 그래서 전재수가 재선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 박민식이 보훈부 장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출마를 하다가 그 오랫동안 살고 있던 분당에서 할까 네.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한동훈이 때문에 험지로 쫓겨가요. 강서까지. 한동훈이 때문에 강서로 쫓겨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죽으라는 거지. 네. 그러면서 이 박민식이 지역구였던 이 부산 북갑을 부산의 한동훈 똘마니들 중에서 제일 원로에 해당되는 서병수한테 네. 줍니다. 예, 서병수의 동생이 서범수인데 그렇죠. 서범수가 한동훈이 밑에서 무슨 비서실장을 했나 뭐 사무총장을 같은 거 했나 했죠. 하여튼 핵심을 하면서 지형 거의 은퇴 상태였던 지형한테 갑자기 북갑으로 나가라고 권해요. 그렇게 해서 선거가 2024년 총선이 치러졌는데 그때 굉장히 불리한 선거를 우리가 역전을 시켜서 부산의 18개 선거구 중에 17개를 우리가 이기고 딱 한 군데 졌는데 바로 이 서병수가 나간 북갑을 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박민식이 한 번 더 도전했으면 이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박민식이 어쨌든 중앙에 보훈부 장관 하고 나서 여러 군데 전략공천 얘기가 돌다가 네. 한동훈한테 쫓겨가지고서 저 험지인 강서로 가서 그냥 힘없이 죽는 바람에 네. 북한만 지금 무주공산처럼 돼가지고 여기에 서병수 같은 자가 가가지고서 그냥 알기 쉽게 져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서병수 이자가 이게 참 요물 같은 자인데 이자가 한동훈이를 맨 먼저 북갑에 오면 지가 이게 북갑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북갑에 오면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햇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병수가 하니까 이게 이쪽이 대세인가 보다 생각하고 김도읍이가 네. 앞뒤 분간도 못하고 또 똑같이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무공천 얘기가 나왔다가 박살이 났죠, 둘이가.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박민식이는 그냥 바닥에 내려가서 박민식 특유의 그 밑바닥 선거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절박하고 불쌍하게 다녀요, 보면. 내가 박민식이 북갑에서 선거 치러든 거 제가 2020년에 그 현장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네. 선거 3일인가 4일 이제 앞두고 했는데 그때 막 아주 혼전이었는데요. 그 구포시장 있죠. 네, 그 맨날 간다는 그 구포시장. 네. 그 구포시장 사람 엄청 많이 다녀요. 근데 그 구포시장의 앞에 그 한 6차선 정도 되는 찻길인데 8차선 6차선 되는 큰 찻길인데 거기에 구포시장 입구에 그 교차로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한번 신호 떨어질 때마다 100명 넘게 기다렸다가 시장 쪽으로 몰려 건너오고 또 몰려가고 그래요. 딱 거기 신호등 떨어지는 그 길에 거적 펴놓고 3,000배 하고 있더라고. 기억납니다. 저도 그 장면. 3,000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000배 이렇게 절하고 또
딱 쓰면 저쪽에서 이제 신호 떨어져서 사람들이 우 몰려올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삼천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박민식은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요.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니까 이번에도 내려가서 바닥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이영풍 TV 이영풍 대표도 지금 북갑에 그렇죠. 출마를 선언하고 내려가서 뛰고 있어요. 네. 이영풍 그 대표는 그 2024년에 한동훈이가 이제 그 컷오프에서 저 곽규택이라는 자한테 결국 국회의원을 뺏겼는데 부산 서구요. 근데 여기 제가 선거 취재하러 갔더니 이영풍은 부산역 앞에서 계속 피켓팅하고 네. 그리고 그 근처 초량 이쪽 있잖아요. 그쪽에 시장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피켓팅 이렇게 몸에다가 걸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서민들 만나고 하는 식으로 선거운동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빡빡 기는 선거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 북갑에는 그 바닥을 기는 두 사람의 아주 전사가 있어요. 박민식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성 있는 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자유총회 회장인 이영풍 대표가 있어요. 응? 이 두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뭐 경선을 하든 두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전략 공천을 하든 어쨌든 공천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은 정말 힘을 똘똘 뭉치고 합쳐야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거는 뭐 북갑에 명함도 잘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 북갑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거친 동네입니다. 맞아요. 원래 구포라고 하는 데가 부산 외곽이라 가지고 그리고 구포역이 이제 물산지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산에 그 건달들이 구포 건달들이 아주 셌어요. 그러니까 이 구포 쪽에는 다른 동네 사람들이 가서 뭐 이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 그러니까 이 거친 동네라는 말씀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하자면 네. 토박이들 그 원주민분들의 어떤 끈끈한 정서가 살아있다. 아, 그럼요. 예. 외지인이 와서 함부로 들이댄다고 단기간에 마음을 여는 그런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그런 뜻인 거죠. 네, 그런데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재수라는 자도 저게 국회의원 처음 달 때 이제 박민식이랑 해서 세 번째 해서 이겨서 이제 네. 달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 번도 떨어졌어. 맞아요. 네. 그래갖고 전재수도 12년을 백수로 그 북갑을 떠나지 않고 맞아요. 네. 그냥 주민들한테 엎어져서 12년을 사는 거야. 그 동정표가 있었죠. 그 동정표로 간신히 된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뭐 한동훈이가 껍적거리고 다니고 뭐 어쩐 뭐 하모식인가가 뭐 내려온다고 했었고 이게 다 북구갑 사람들. 구포시장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니거들이 우리를 뭘로 보길래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이게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북갑 선거는 박민식이나 이영풍 둘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 박민식이 한동훈이가 하도 떠들어서 하니까 그리고 참다가 정말. 바로 옆에 김도비가 떠들고 곽규태이가 떠들고 떠들어서 하니까 네. 야, 니거들 좀 조심해라. 나 여기 있다. 아직 살아있다. 이 얘기 하려고. 한동훈이한테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무공천이니 뭐니 하는 이런 택도 없는 소리 하는 자들한테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동훈 측에서 어떤 교묘한 전략을 썼냐면 한쪽에서는 박민식 욕을 막 해요. 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박민식은 한동훈이랑 단일화 할 거래. 이래서 지도부가 박민식 낙마시키게끔 하는 그런 이중교란 작전을 펼치나 봐요. 네. TV조선 강적들이란 프로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박민식 장관은 이번 선거 자기 인생의 어떤 마지막 정치 여정이다 라는 생각으로 덤비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 가능성 1도 없습니다. 박민식은요, 이 사람이 좀 우직해.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지만 잔머리 돌리는 그런 검사가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좀 우직해서 이 자기를 알아주는 이 주인을 위해서는 뭐든 던질 사람인데 그동안 박민식이라는 사람을 알아주고 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픽한 사람. 그게 이제 그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처음 이 사람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국회의원 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또 한 사람은 이걸 장관으로 만들어준 사람. 누구?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박민식의 그 생각은 뭐 정치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마음 깊이 자기가 모셔야 될 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죠. 한동훈이랑은. 그런데 그 한동훈이랑 박민식이 뭐 손잡고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한동훈이 쪽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선거 전략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거기 넘어가는 사람 도대체 누가 있냐고요, 도대체.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민식 장관도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쪽이 뭐라 하든 본인은 밑바닥만 닦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한 번은 정리를 해야겠다. 네. 매듭을 지어야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아주 강력한 페이스북을 올렸고 아니나 다를까 이게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박민식 전 장관 또 우리 이영풍 회장님 페이스북 등이나 SNS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민식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제가 박민식을 초선 때 참 좋아했어요. 네. 예. 이게 왜 좋아했냐면요. 이 박민식이가 초선 4년 동안에 재정 입법을 4건을 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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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헌정사상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입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정안을 내는 거예요. 개정. 네. 예, 개정안은 기존에 있는 법안 중에 글자 하나 바꾸는 거 아닌가요? 글자 하나 바꾸는 네. 거, 문장 하나 바꾸는 거, 점 하나 더 찍는 거, 이게 다 개정법안이에요. 그것도 지 혼자 못해. 대표 발의하고 뭐 100명씩 넘게 서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공동으로 발의한 거를 다 지는 한 건 한 건 했다고 다 계산을 해. 이거 말고 재정 입법이라는 거, 법을 제정한다는 재정 입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없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못해.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체계, 법률 체계 전체를 다 꿰뚫고 여기에 이 법이 빠졌다, 없다. 그러니까 이 법을 새로 만들어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재정 입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3번 하면 12년, 5번 하면 20년 하잖아요. 20년 동안 해도 재정 입법은 한 건도 못하는 사람들이 셌어요. 그냥 공동 발의 정도 하고 뭐. 예. 예. 재정 입법은 못해 아무나. 그리고 재정 입법은 절차 자체가 엄청 까다로워요. 수많은 공청회를 해야 돼. 그리고 이 국회 입법처와 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받아야 돼.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땅 두드리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기존의 법률 헌법 체계와 맞아야 되니까. 네. 박민식이가 초선 때 4년 동안에 이 재정 입법만 4건을 한 사람. 그럼 일은 정말 제대로 한다는 뜻이죠. 완전 워커홀릭이야. 네. 그 바람에 중앙 정치를 하나도 못했어. 맞아요. 그냥 우직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북구갑은 박민식, 이영풍 걱정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두 사람은 한동훈도 잡고 민주당도 잡는 한 명의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도와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구갑 한동훈이 아무리 설쳐도 장동혁 대표가 칼을 빼들었고요. 걱정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서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만 해볼게요. 서울. 이거 박사님. 진짜 얘기하기 싫은데. 오세훈 시장이 선출이 됐는데 참 우리 지지자나 당원들이 이중적인 양가적 감정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댓글도 보면 서울을 그래도 국힘이 이겨야 장동혁 대표한테 힘이 실리는데 오세훈 시장 하는 걸 보니까 내가 투표장 나가야 되나 싶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요? 아니 우선 서울시장 제가 뭐 오랜 제 친구라서 진짜 참고 참았는데 이정현. 오세훈이 자르지. 오세훈이를 살려놔가지고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금 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을 만들어놨잖아요. 예? 이거 찍어야 돼, 말아야 돼. 투표장에 가야 돼, 말아야 돼. 특종입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의 첫 번째 이정현 위원장 공개 비판입니다. 네. 네. 아니, 오세훈이는 자르고 그만두든지 했어야지. 도대체 2번씩이나 기회를 더 주는 게 어딨냐고. 예?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저는 진짜로서 오세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없고 서울시 선거에 별로 관심 가질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기긴 이길 거야. 오세훈이 잘해서가 아니고 정원호가 지가 그냥 지풀에 지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정원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선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대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가 지풀에 걸려 넘어지고 해갖고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가지고서 그냥 이게 거의 보니까 우리가 이겨 있어. 서울 부동산 진짜 심각하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정원호라고 하는 자를 이재명이가 픽했는데 저게 아마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지하고 비슷하게 닮아가지고서 아마 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진짜 지 발등에 도끼질 제대로 한 거다. 그래서 정원호가 지면은 오세훈이가 이기는 거지.
예, 뭐 오세훈이가 이겨서 정원이가 지는 것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쨌든 서울을 이겨야 그거는 오세훈의 승리를 넘어서서 장동혁의 승리, 국민의힘의 승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박사님? 뭐 그렇죠.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마음으로 오세훈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장 대표 얼굴 봐서 찍는다는 마음으로 서울에 계신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은 또 투표소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도 이 말하면서 목이 까끌까끌 거려요. 네, 저보다는 그래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더 당성이 강한 건 확실해요. 이 와중에 그래도 오세훈이 찍으러 이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아이고 저걸 내가 하고 이적인 욕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뭐 연두색 넥타이 다 좋아요. 넥타이야 뭐 자기 좋아하는 색깔 하면 되죠. 참 놀고 자빠졌네 뭐 정말. 독립선대위 뭐 좋은 사람 하세요. 다 좋은데 시장 후보 선출되고 첫 점심 일정이 배현진,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랑 점심을 먹더라고요. 공개 일정으로. 네. 참 갑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세훈 보고 오세훈 찍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열받아도 눈 감고 이번 자리에 장동혁 보고 국민의힘 보고 찍어야 되는 우리 더 큰 뜻을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연임해서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에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싸우지 않는 자들 배지 다 떼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쓸개즙을 씹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서울에 계신 분들은 투표소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아우, 쓸개즙을 씹었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네요. 하도 써가지고. 네. 갔다 오니까 공화당 의원 50명이 이재명 정부를 때려버리고 그걸 폭스뉴스가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JTBC가 이제까지 사진만 찍고 왔다고 막 비아냥거렸었는데 어제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네. 장동혁 만난 그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장동혁 대표 덕분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극찬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이 1시간 정도 되는 미팅 시간에 그 미국에 한 명을 움직여서 50명을 같이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잖아. 지금 JTBC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매국인이 뭐니 그런 프레임으로 걸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국은 누가 매국이냐면 그 공화당뿐만 아니라 초당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 상원 다. 미국의 의원들이 보기에 친중이다. favoring China.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다 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이면 누가 매국이에요? 정권 자체가 매국입니다. 정권 자체가 이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을 견디지 못하는 위기에 몰아넣을 정권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던가.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잘 모르게 그동안 뭐 눈 가리고 있었는데 장동혁 때문에 다 드러났잖아.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BKK3280님 홍준표는 늘 저랬습니다. 명태균 사건으로 경찰에게 발목이 잡혀 있음을 뭐라는 거죠? 잘 안 보여요. 있을 듯. 아들 아들? 늘 선거 지고 미국에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이재명과 거래일까요? 또한 오 시장도 분탕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뭐 우리 다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오세훈도 지금 똑같은 명태균 이슈로 지금 잡혀 있으니까. 오시기 전에 홍준표 주호영 정리를 한번 쫙 했는데 어우 힘든 거 하셨네요. 오케이님 방식으로 홍준표 주호영에 대해서 한번 전체 평론 정리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오늘 그 추호영 주하다. 네. 너무 좀 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왕 저는 너무 아쉬운 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랑 국힘 도와주라가 아니라 네네.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왕 물러날 때 좀 좋은 말 해주면 훨씬 더 그릇이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물러난 이유가 뭐죠? 본인이 선당 후사하는 마음으로 물러나나요? 그거 아닌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물러나죠? 재판 한 곳까지 해가지고 한 곳까지 기각 나가지고 지금 스스로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적 명분도 없고 심지어 법적으로도 인정 못 받은 그런 길을 가고 있다가 그걸 출구로 나가는 길은 본인이 겸허해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다음이 있게 해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소인배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 사람 생각하면 저는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본인이 이제 컷오프 됐을 때, 과거에 컷오프 됐을 때, 김무성한테 가서 굽신거리던 거. 그랬었죠. 네. 그 사진 한 장만 딱 떠오릅니다. 그 모습 그대로다. 소인배의 전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이 육선을 하고 국회 부의장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 이 대구 어떤 시장에 대해서 뜻을 드러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좀 흉했습니다. 12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막 강하게 비난을 무슨 하면서 암군이라고 하면서 독정 막 이러면서 단어가 진짜 셌어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금 이 뭐 대구시장 선거에도 필요하지 않은 주제를 가져와서 정말 잔인하게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자들이 아마 질문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뭐 출마 선언도 아니야. 그 자리는 출마 선언도 아니었는데 사실상 출마하는 걸로 결심했다라는 걸 알리면서 그 주변에 그 대구의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 못 나오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육선에 중진이고 그리고 국회 부의장급 되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다 꿇어라 이건데 지금 맨날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흔들 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민심이고 뭐 국민 눈높이잖아요. 대구 시민 눈높이 좀 챙기세요. 대구 시민들이 주호영이 아무리 육선해도 심지어 원외에 있는 사람이 더 낫다. 혹은 그것보다 한참 후배가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구 시민의 눈높이입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이기지 못했었어요. 여론조사 한참 돌릴 때도. 그런 사람이 지금 마지막 장면이 이렇다는 것. 그리고 그 표현도 정말 저질스러운 5만정, 만정 떨어졌다. 아, 그리고 무슨 사자성어를 엄청 썼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너무 심각한 저주더라고. 저는 같은 당 안에서 이렇게 저주하는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다 본인한테 돌아갑니다. 아니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왜 하루에 하나씩 글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심심하겠죠. 그게 직업인가? 그 지금 뭐 미션 받았나 누구한테? 뭐. 이재명이랑 청와대에서 밥 먹고 오더니 뭐 미션 받았나? 자, 그럼 여기서 좀 속 시원한 주제로 넘어가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강을 제대로 잡았잖아요. 그럼요. 예. 싸울 상대 제대로 식별해라. 해당 행위에는 강력 조치하겠다. 후보자도 교체할 수 있다. 원래요. 민주당 보면요. 긴급 사안은요. 윤리위, 당무위 안 열어요. 그렇죠. 정청래가 긴급 최고위 소집해서 막 날려버립니다. 바로 하죠. 예. 우리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당원 당규상.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칼을 빼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의 이 메시지 참다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는 이해훈 사태가 있었죠. 네, 바로 그냥 그거는 윤리위 당무위 안 거쳤잖아요. 바로 최고의 의결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분히 이제 정치적으로 감당 가능한 정도의 확실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어떤 뭐 정치적 어떤 뭐 여건 맥락 뭐 이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제일 우선은 기강이다. 기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어제도 강원도에 가가지고 중앙당에서 준비한 공약들 혹은 그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이 같이 준비한 공약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뉴스 주제가 돼야 되는데 혹은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주제가 돼야 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 결자 해지? 말도 안 되는? 그리고는 또 그 사람이 그 지금 김진태 후보가 또 조선일보에 한 번 더 조선일보였나 중앙일보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지금 가장 최신의 어떤 여론조사를 좀 보길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기준으로는 오늘 국민의힘이 6.2%포인트 상승했어요. 민주당은 6%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거는 지난 보름 동안에 있었던 일 뭐 있었어요? 국민의힘에. 뭐 장동혁 대표 미국 가고. 방미잖아요. 방미. 네. 방미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였죠. 지금 그 방미를 김진태는 외유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미, 그거 지금 민심하고 동떨어진 방미였다라는 식으로 비하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까지 결자 해제하라라고 질문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세요. 틀렸잖아요. 정치를 그리고 민심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착각을 하냐? 그냥 레거시 미디어의 사설, 레거시 미디어가 몰아가는 논조 거기에 길들여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져요. 그 길로 가면 져요. 정말로. 김진태 지사가 지금 재선을 하고 싶으면 조중동 끊으세요. 아예. 뭐 인터뷰는 하실 수 있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조중동이 주관적으로 혹은 선동적으로 끌고 가는 그 방향성에 같이 부역하는 게 민심에 편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번 주 6%, 6.2%포인트 반등 못 이뤄내요.
그런 것들이 틀렸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그런 어떤 오답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고 이제 시작인 거죠. 더 올라가야죠. 더 많이 올라가야죠. 한 번 더 6%대로 올라가면 금방 40%대에 근접하고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로 좁힐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그리고 우리 방송 중에요. 엄청난 속보가 하나 쏟아졌어요. 민주당에서 네. 개항을 해 네. 이재명 대변인 출신 김남준을 전략 공천했고요. 아. 송영기를 인천 연수로 보냈답니다. 야. 연수에 전략 공천을 또 했대요. 김남준은 단순한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남준은 원래 경기도 핵심 멤버. 제2 부속실장 그러니까 영부인을 챙기는 맞아요. 자기 가장 믿는 사람들 제1 부속실장이었다. 그렇네요. 네. 제1부 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를 챙기는 그러니까 청와대 살림을 다 챙기는 게 그 부속실장이니까. 예, 청와대 살림을 챙기고 특히 대통령이 지근거리에서 대통령과 내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도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뭐 말하자면 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거기다 꽂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놓고 근데 송영길이 파워게임에서 밀렸네요. 그런 거죠. 그 송영길은 이재명을 위해서 뭐 유세하다가 뭐 망치도 맞고 막 지역구도 내주고 뭐 지 잘못이지만 어쨌든 깜빵도 갔다 오고 했는데 송영길이 밀렸네요. 송영길이. 야, 송영길이 이번에 장동혁 대표 공식 일정에 딱 맞춰가지고 14일 날 미국의 일정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 약 올리고 막 그러더만. 아니 그때 찰리 컬케 책을 들고 갔습니다. 희한한 인간이네. 아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농담처럼 전라동화로 이야기하는 그 밈들이 있어요. 네. 그 호남 지역에 갈 때는 김대중 자서전 들고 가라. 이거 아무도 실행하지는 않아요. 웃자고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찐으로 그걸 믿고 실행을 하네요. 그렇게 해서 왜 못 막았어? 공화당 50명이 성안 보내면서 규탄하는 거 왜 못 막았어? 사실 그게 핵심인데. 그런 일들까지 대신 해줄 정도로 말하자면 이재명의 어떤 급한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막 뭐 험한 일들 대신 해주고 뭐 그럴 때는 잘 시켜요. 그런데 연수 을인가요 갑인가요? 연수군은 그래도 보수 성향이 꽤 있어요. 개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 훨씬 더 험지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 구도가 그게 험지냐 양지냐 뭐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개항보다는 그리고 개항은 자기 지역구였잖아. 예, 황당한 일이죠.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어요? 저요? 혼자 20분 벌어가지고 에너지가 살짝 소진돼 있고 제가 봄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진짜 그 기침 한 2달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기침 나은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또 봄 감기에 걸려서 코랑 막 막히고 있는데 그래도 힘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 좀 내십시오. 네, 이번 주에 또 이 반전의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려면 이 인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바로 북구광인입니다. 그렇죠. 북구북구거리고 있는 북구광인 한동훈. 진종호 진상조사가 진상이다? 아니 지가 비대위원장 할 때 무소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랑 도태우 변호사한테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행동했습니까? 그렇죠. 절대 복당 없다고 아주 그냥 스피커를 틀고 다니고. 근데 진종호가 지들끼리 이게 짜고 치는 건지 뭔지 한동훈이 뭐 사양했다. 그러나 저는 제 역할을 하겠다. 이게 뭐 하자는 짓이에요 이게. 당이 무슨 애들 속구장난하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 봐줘야 돼요 이거를? 안 되죠. 이 한동훈은 지금 가장 부풀어 있는 거예요. 한동훈의 여론은 지금 가장 부풀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뭐 여론조사를 돌릴 때 지금 이제 공천 신청한 사람 2명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사람 2명 있지 않습니까? 뭐 더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표가 분산되는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한동훈이 뭐 보수에서 다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되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보듯이 박형준이 공천 확정되고 나서 거의 그 뭐 17%, 6% 그 정도 나던 격차가 10%포인트가 확 좁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호 2번으로 공천을 받고 나면 여론조사 돌릴 때부터 국민의힘 후보 누구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예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혼란스럽고 부풀어 있을 만한 상황이고 심지어 조국이라는 변수 하나가 사라지는 바람에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하정우 말고는 다른 옵션이 없는 상태예요. 올라오는 이름 중에서는. 힘이 좀 빠져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이 최대치를 지금 누려야 되는 시점에서 레거시 미디어가 다 도와줬어요. 한동훈 나오는데 무공천해야 된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정신 나간 소리를 막 레거시 미디어들이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한 결과가 지금 상황이면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면 부산 시민으로 조사할 게 아니라 북구 갑 주민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요. 당연하지. 북구 갑 주민으로. 왜냐하면 부산시 전체에서 박민식 전 장관이 가지는 인지도와 북구 갑에서의 인지도는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그렇게 이래버리면 예. 한동훈이 마치 국힘 후보인 것 같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예. 어제 공개된 일부 여론조사 세부 지표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은 나는 무소속이 아니라 국힘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우고 정당 이름을 하면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예. 예. 그 무소속 후보 찍겠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찍겠다라는 의견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결집될지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지금 최대치로 즐길 만한 시점이고 그 다음은 어떤 상황이냐? 불출마 선언을 언제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해달라고 찡찡거리다가 그렇죠. 그거 박민식 전 장관이 말했잖아요. 당 지도부에서 하라 해도 난 단일화 안 한다. 선명해요. 네, 아니죠. 3자 구도로 예. 간다.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여러분 제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물러서겠습니다. 아유, 두피 제가 두발 재건이나 하세요. 음. 재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경고합니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 부산 북갑 여론조사 의뢰하는 일부 언론사들 제발 모르면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봐서 하세요. 부산시 전체가 아니라 북구갑 주민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국민의힘 박민식 때 무소속 한동훈으로 후보 이름을 넣는 게 맞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는 여론조사는 다 한동훈 띄워주려고 하는 사짜 여론조사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조사해라. 라는 말을 여론조사 기관에서 3년 가까이 근무했던 제가 하는 그렇지. 겁니다. 저는 전문가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에서 2, 3년을 예. 근무했으니까. 예. 아니 그 기본도 안 지킨 여론조사로 이걸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뭐 신나니 뭐니 하는데 정작 KSOI 조사에서는 2배 이상 한동훈 북갑 출마 명분 없다. 그렇죠. 그게 2배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국민 눈높이인 거잖아요. 아니 그게 근데 그건 또 전국 조사였어요. 전국 조사. KSY는 전국 조사였고 전국에서 그 정도면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래도 뭐 수도권에서는 좀 더 뭔가 소구력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보수 지역에서는 좀 사납다 뭐 이런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부산에서는 더 험악할 수가 있어요 여론이.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과 그리고 이영풍 기자, 이영풍 후보 이 두 후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 한동훈을 압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근데 기대감이 빨리 큽니다. 정리가 좀 예. 돼야 될 것 같아요. 교통 정리는. 네. 지금 공천만 확정이 되면 빨리 저는 정리가 돼야 이거는 될 뭐 것 같아요. 한동훈은 바로 존재감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예. 이게 공천이 확정이 안 되니까 자꾸 무공천 할지도 모른다 무공천 해야 되는 그렇지. 거 아니냐라는 그거지, 이상한 그거지. 뜬소문들을 퍼뜨리니까 정치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이야기도 하니까 웬걸 빨리 한다 땅땅땅. 제가 어제 그렇죠. 페북 쓴 것도 사실은 북구 공천 빨리 하라고 공관이한테 페북 쓴 거거든요. 뭐라고 쓰셨죠? 왜 전재수가 사퇴할 때까지 기다리냐. 무슨 선배들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후보 공천하고 전재수가 만약 사퇴 안 하면 전재수랑 민주당이 더 양아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 끼치죠. 그러니까 그걸 뭐하러 기다려주냐. 그 압박을 할 수 있죠. 하루라도 빨리 우리 후보 공천 지어서 힘을 실어줘야지. 그것도 설득력이 있네요. 예. 그걸 왜 기다려줘요, 우리가 그걸. 맞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잘 집중해서 잘 한다면 그리고 우파가 잘 결집한다면 전재수를 시장 선거에서 꺾고 북갑을 가져오면 1타 쌍피. 와 이거는 그냥 다른 지역도 뭐 그런 경우라면 다른 지역도 지금같이 최악은 아닐 거고 저는 충분히 우리가 가능해요. 예 해냈다라는 이번 선거 우리가 선방했다 혹은 이 정도면 역전승인데라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예. 네,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4,000분 또 돌파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방송 다시 보기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30초반 광고 보고 올 테니까 30초 동안 좋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눌러주세요. 잠깐만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망쳐놓은 서울시 공천.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당원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둘 바로잡고 있는데요. 18건에 대한 공천 보류뿐만이 아니라 중구청장 공천 가지고 지도부와 서울시당 사이에 힘싸움이 시작되는데 결국 도장은 최고위가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 어떤 일인지 혹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설명 못해요. 제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당에서 김길성 중구청장을 공천해서 올렸는데 최고위에서 여러 제보를 받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류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이 김길성 중구청장이 꽤 오랜 기간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아, 맞다. 예, 생각나네요. 예. 그래서 최고위가 보류하면 서울시당이 다시 그러면 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 배현진 의원 특유의 기싸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서울시 공간 이열어서 또 추천할 거다. 이러니까 최고위에서 그래? 그럼 우리 이거 무효할 거다. 이게 완전 힘겨루기 양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비정상이네요. 이게 이중당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그 이중당적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떤 전국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당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 그거 간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원칙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공천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이 되죠. 그럼요. 그리고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실제로. 이중당적은 예. 정당법 위반이에요. 그게 아마 1년 이하 징역, 이게 얼마 벌금. 이게 걸리면 되게 세게 처벌받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당원 명부 같은 걸 사실 수사기관에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지,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인식을 안 가지고 있는 이 서울시당 자체가 서울시당 조직이 문제가 아니죠. 조직 전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배현진 하나 때문에 조직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예. 배현진이 정말 심각하네요. 배현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는 권성수한테 AS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권성수 판사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게. 권성수가 지금 정말 당을 고장 내놨어요, 지금 서울시당을.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좀 바로잡을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닌데 예. 어쨌든 서울시당에서도 입장문을 낸 게요. 이 김길성 구청장이 2022년에 출마할 때 2003년 가입했던 민주당 당적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때 즉시 당적을 소멸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자기들도 인정한 거예요. 그렇지. 그럼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이중 당적이었던 거잖아요. 와. 민주당 당원이었던 거고. 야. 이게 단순 실수일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견됐으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거를 재검토하라고 보류하면 검토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기싸움 하다시피 문제 없다. 우리는 2차 회의 열어서 또 간다. 이게 말이 되는 운영이냐고요,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 지도부 발목을 잡고 물어뜯는 모습 보이니까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또 이걸 누굴 징계해야 되는 거죠? 예? 배현진을 징계를 하면 권성수가 또 살려주려나? 와, 모르겠어요. 진짜 심각하네요. 이게 진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당에서 공천 배제당한 젊은 시의원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관악의 최인우 구의원, 강동의 김혜지 시의원 등등. 김혜지. 다 컷오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탄핵 반대 집회 열심히 나오고. 그렇죠. 한동훈 싫어한다. 그러니까 사상 검증에서 너 친한 게 아니네 다 컷오프 당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빌려줬대요. 네네.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어젠가 엊그제 윤상현 의원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니 정치 한참 선배인데. 예. 서부지법의 배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면서. 그거 딱 완전 좌익 매체들이 프레임 잡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이전에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심하죠. 예. 아니 정말 지금 배현진은 그러니까 이걸 정치 문법으로 이제 이거 평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상인가 심리 상태가 정상인가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우려를 지금 몇 달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혜지 서울시의원이 자기도 열받아서 기자회견 하려고 했는데 모종의 압박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이 취소됐답니다. 야, 어떻게 그걸 그래서 소통관 밖에 있는 야외에서 기자를 모아놓고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서울시당이 말하는 친한계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고 청년 정치인 겁니까 이게?
젊은 시의원이 억울해서 기자회견하는 거 자기들은 당원도 아닌 한동훈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할 수 있게 올 때마다 문 열어주고 빌려주면서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번에 컷오프 된 사람 뭐 2년 후에 더 큰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천을 하는 사람을 보면 누군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지금 뭐 김길성도 마찬가지지만 구로구청장인가요? 아니 무슨 이은혜 변호인. 예. 그 뭐죠? 계곡 사건, 계곡 살인 사건 변호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단수 공천을 한다는 게 문제죠. 단수 공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그렇죠. 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걸 보류를 해놓지 않았으면 그런 악재가 바로 당이 전체가 덮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당을 그 위험에서 회피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 구청장 단수 공천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뭐 파렴치한도 혹은 뭐 반인륜적인 뭐 범죄자도 변호를 받아야 된다. 변호 조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인권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해야죠. 그리고 그런 거 조력하고 뭐 돈 버는 것도 직업이죠. 근데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재명을 뭘로 욕을 많이 했냐면 그쵸. 그 조카. 조카. 정말 잔인하게 전 여자친구를 뭐 열 몇 번 찌르고 전 여자친구 가족을 부모님 어머니였던가요를 찔러서 그 사고를 낸 조카. 그거를 이재명이 가족이라고 보호해주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던 걸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질타를 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실제로 유효한 공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곡살인 이은혜 변호를 변호사니까 할 수 있지로 커버 쳐주면 이제 이재명 욕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공천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당이나 배현진 의원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그럼요. 이거 들고 일어나서 난리 쳤을 거예요. 삭발투쟁할지도 모르죠. 네. 근데 자기들 편에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강북구에 제가 직접 응원하고 도와줬던 장지호라고 젊은 이제 막 40살이 된 젊은 구청장 후보가 공천을 받았어요. 경선에서. 근데 민주당 후보가 변호사예요. 네. 아동 성범죄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정치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한테 기회가 왔는데. 그럼 보세요. 야. 우리가 강북이라는 그 중요한 지역에 젊은 후보를 냈어. 상대방 후보가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기사 다 나와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변호를 막 많이 했대. 정치한 이후에도. 우리가 이걸 막 때리고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뭐라 하겠어요? 야, 너네가 그럴 자격 있어? 그렇게 나오는 너네는 계곡살인 이은혜도 변호했잖아. 이러면 쌤이라고 퉁 쳐지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정리하고 공천 원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서울시당에서 장동혁 대표랑 힘겨루기 하고 자존심 싸움한다고 못하겠다고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말이 안 되죠. 예.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이미 지금 이제 보류를 하면서 어떤 공천 전반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만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빠르게 제대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배현진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배현진이 그래도 의식할 만한 압박 여론이 필요해요.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데 바빠가지고 배현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타격을 잘 못하고 있어요. 배현진이 공관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제 방송에서 이제 최초로 공개했었거든요. 그때 자기 가처분 변호를 했던 사람을 바로 공관위원으로 앉혔어요. 그 이해충돌 아니에요? 이해충 다 그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너무 선 넘지라는 생각을 스스로 물릴 만한 행동을 막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일부러. 아니, 일부러라도 네. 욕먹기 싫어서라도 나 변호해준 사람은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또 그 사람도 그냥 원래 변호사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치권에 계속 이제 발을 걸치고 있는 당인이에요. 국민의힘 당인인데, 그리고 뭐 공천 신청도 했었고, 물론 이제 공천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게 다 뭔가 자기 파벌 만들기 위한 작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거기에 뭐 청년 몫이니 여성 몫이니 죄다 보니까 다 배현진과
관계고리가 다 있어요.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송파 사람이거나 송파에서 했던 행사에 뭐 소프라노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거나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다니까. 아 진짜로? 진짜로 그 송파구 송파에 행사에서 소프라노 하면 공간 뭐 되는 거라고? 뭐? 그러니까 송파에 그 호수 있잖아요. 네. 석촌호수. 석촌호수. 네. 석촌호수에서 무슨 행사를 했어요. 네. 무슨 발레 행사였나 무슨 문화 행사였는데 네. 거기에 그러니까 소프라노 그 성악이 주제가 아니었어. 네. 근데 이제 약간 축하 공연처럼 성악 이제 노래를 불러준 사람인가 그래요. 네. 그거였나 아무튼 그런 예술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공관위원으로. 서울시당 공간위원이에요? 그 행사의 주관 주체는 배현진이었어요. 와 대박이죠. 대박이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다 그렇게 배현진하고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사람들도 아니, 그러니까 잔뜩 있어요. 음악인이나 예술인들도 공간이 할 수 있죠. 그럼요. 근데 아이, 뭔가 그게 평소에 정치나 약간 공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나도 이해 충돌이잖아요. 자기가 주관한 행사, 지역 그러니까. 행사에서 소프라노 살아났네. 했다고. 아니, 너무 재밌는 소식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소식 갖고 오면 살아나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송파 지역에서 그 의사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도 지금 그 여성 의사입니다. 아니 이거는 무슨 서울시당 공간이가 아니라 송파 공간이네 이러면. 송파구 진짜 아니 그냥 송파구의 공간이 만들 때 그렇게 구성하면은 그렇게 그래, 욕먹진 뭐 않을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송파구의 이해관계 관계된 사람이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진 않아. 근데 송파가 지금 서울시 전체의 공천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금천도 알아야 되고 강북도 알아야 되고 하는 건데. 예. 그런데 여기에 뭐 다른 사람은 뭐 이재영 정도 있고 네. 또 누구 있고 뭐 그렇게 지금 딱 그 뭐 친한계 혹은 뭐 배현진과 가까운 개파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 몇 명의 지금 요런 사람들 지역 사람들. 아니 저도 소프라노 할 테니까 공간이 시켜 주십시오. 이 서울시당 공천 이대로 못 보겠습니다. 나 전공이 뭐였죠? 저는 재즈 드럼이요. 드럼. 네. 예. 아니 뭐 드럼도. 저도 그러면 석촌호수에서 드럼 한번 칠 테니까 이 서울시당 공천 제가 들여다볼 수 있게 공간이 해달라고요. 그러면. 일단 드럼 그 섭외 좀 해주세요. 어.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소프라노 하죠 뭐. 호호호. 소프라노 한다고? 파리넬리야? 네. 하면 되지. 왜냐하면 서울시 공천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다 공천을 거수기로 한다.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거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게. 예. 그냥 배현진 하고 싶은 대로 공천 다 하고 있다예요. 배현진 마음대로. 사당화죠. 이런 걸 사당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꾸린 중앙당 공관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동혁이 너무 배제된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원칙 중립 이걸 정말 지키고 있거든요. 공천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관례를 비춰보면은 지금 본인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것과 지금 배현진의 공관위는 충격적으로 반대에 있다. 예. 자, 와, 이 막판에 소프라노 공관위원장 뉴스가 대박이네요. 약간 제가 소프라노 흉내를 좀 내다 보니까 기가 빠지네요. 다시 말하지만 예. 저도 음악 예술인 출신이에요. 음악 예술인도 정치할 수 있고 공관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기 지역구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쓰면 안 되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예. 배현진이 정치를 뭐 얼마나 어디까지 하려고 저러는지 지금 하는 정치 행태는요. 이 그러니까 언론이 정상이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게 문제되는 뉴스. 거지. 이거 대박 이해 뉴스. 충돌이고 뭐고 하면. 네, 근데 온 엄청난 언론이 뉴스거리. 지금 장동혁 숨쉬는 소리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기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미국 잘 갔다 온 거 해가지고 사진 찍었다라고 사진만 찍어도 야 장동혁 대표 그래 사진만 찍고 왔다고 칠게요. 사진만 찍었더니 공화당 50명이 나서는데. 야 그러면 사진보다 더 하면 장난 아니겠네요. 예? 그게 실제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원했던 효과이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이제 이런 거, 장동혁 대표가 한 일은 뭐냐면, 공화당은 원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지금, 뭐 쿠팡 사태라든가, 다른 뭐 빅테크라든가,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장동혁이 가고 나서 문제 제기 안 하던 걸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장동혁은 뭘 했냐면, 지금 저렇게 하는 거는 저 정권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지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에 훨씬 더 우호적이다. 중국과 미국을 놓고 보면 다 미국을 선택하는 사람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버리진 말아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런 설명이 없으면
공화당이 이재명만 때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배싱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선을 그어준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산 거예요. 덕분에. 대한민국이 같이 이재명과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숨쉬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사진 설명하신 적 있나요, 여기서? 네네. 예, 그러니까요. 그 사진도 그냥 교민이 반가워가지고 사진 찍자 그러면은 뭐 웁니까 인상 씁니까 꾸지 혼냅니까? 당연히 웃으면서 사진 찍어주죠. 그리고 그 교민이 사적으로 SNS에 올린 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통제합니까? 그거 올리지 마세요라고 막 화낼 수 있어요? 아니 거기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의회 캐피톨 앞에서 사진 찍은 게 무슨 뭐 국가 기밀입니까? 아니잖아. 그거 어떻게 무슨 명분을 막아? 그게 지금 일반인 SNS에 올라갔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온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시선을 흐렸지만 이번 주에 여론조사 6.2% 포인트 반등한 거 보면 국민들이 다 속는 건 아니다. 예. 자, 오늘 모케이님이 이 서울시당 공관위의 재밌는 소식 소프라노 공천관리위원 이야기를 하면서 막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저희도 힘을 내야 되지만 여러분도 힘을 함께 내야 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이게 보수층이 얼마나 결집하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고 기세거든요. 다시금 여러분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게 느껴져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예고해드린 바대로 월요일은 고성국 박사님과 5시 반에 방송을 특집으로 하는데요. 화수목금 멸콩 라이브는 오후 3시로 편성을 옮깁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조금 일찍 여러분과 함께 낮 시간에 더 여유롭게 방송하고 저녁에 퇴근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다시 많이 볼 수 있게끔 옮기니까요. 화수목금 오후 3시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도 힘낼 테니까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누르면서 그동안 안 봤던 유튜브들 많이 보면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뭉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보여주자고요. 네. 그럽시다. 예, 여러분 힘냅시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러분 뭐 아직 시간이 많아요. 시간 네. 많은 겁니다. 이 지금 이 정도 기간이면 지금 한 5주 남았나요? 이 정도면 전국이 한 3번, 4번 정도 바뀌죠? 크게 네. 움직여. 그리고 지금 그게 우리한테 불리한 쪽으로만 가고 있지 않고 그 적들은 지금이 최대 거품이다. 굉장히 지금 부풀어진 그러니까 실제 여론보다 많이 과표집되고 있는 여론이다. 오히려 거기에 방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이제 저쪽에서의 공천을 봐도 조금 방심하고 있는 낙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파고들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막 패를 드러내놓고 싸우진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전략을 가지고 또 상대방의 참 치명적인 약점들 노출한 거 포착한 상태에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미국에 방미하는 것들 여러분 아무도 모르셨잖아요. 갑자기 토요일 날 딱 그 SNS에 올리고 나서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지금 알 수 없는 이 어떤 지도부라든가 우리 국민의힘 진영 혹은 우파 진영 내에서 절호의 무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적시에 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